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요즘 영화 1987이 큰 화제입니다.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으로 촉발된 6월 민주항쟁을 다룬 영화죠. 내일 모레 1월 14일이 바로 박종철 열사의 기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아마도 이분의 선택이 시발점이 돼서 세상에 드러난 게 아닐까 싶을 때요. 박종철 군의 그 시신 보존 명령을 내리고 부검을 지시해서 이 사건의 은폐를 막은 분이죠.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장이셨던 최환 변호사. 영화에서는 하정우 씨가 연기를 했는데요. 하정우 씨하고 본인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주장을 하시네요. 그래서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 오늘 좀 확인해 보려고 최환 변호사를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환입니다. 예. 하정우 씨하고 뭐가 제일 달라요? 우선 저보다 키가 커요. 예. 예. 머리 반대는 더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나이가 젊고요. 예. 그러나 영화를 보면서 제가 30년 전으로 또. 그렇죠. 딱 30년. 거슬러 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 본다면은, 어디, 언뜻 생각하면은 동생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많이 같은데, 그건 네. 외모상의 얘기고, 영화를 보면서 가만 보니까, 그건 영화의 특수성 때문에, 혼자 마음속에 생각을 품었다는 것은 영화에서는 모르거든요. 예, 예. 그걸 뭔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하정우 배우가 그걸 연기하면서도 고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저는 시체를 몰래 덮어서 암장하는 거라든가 해서 의문사 숫자로 하나씩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입니다. 네. 아니 사람이 세상을 버리고 떠났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네. 합당한 명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와서 저한테 두 사람이 평상시도 다른 업무 연락 때문에 제가 알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에 있던 사람들. 그렇죠. 네. 예. 네. 이렇게 밤늦게 다 퇴근하고 나밖에 안 남아있는데 왜 와셨냐 했더니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사람이 죽었는데 여러 의사들이 다 보느라고 시간이 걸렸다고 그러는데 그건 약간 좀 저한테 피하려고 한 소리고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급해가지고 자기들은 부산에 가서 박종철 군의 아버지를 만났대요. 예. 만났더니 아버지한테 설명하면서 조사 왔다가 그냥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할 수 없지요. 그럼 어떡할까요? 하니까 화장을 해 주십시오. 예. 화장해서 그렇게 아버지가 동의했다? 그럼요. 예. 그래서 6월이 나오면 그 아버지한테 줘서 가루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아버지가 장례 치르겠다. 그렇게 하니까 경찰은 박정기 옹이죠. 아버님. 네. 아버님. 네. 그분이 그렇게 선선히 얘기를 해 주시니까 안심하고 그냥 합의서 도장 찍어줘서 그걸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화장하는 것을 이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는 저한테 와서 공안부장이 도장을 찍어야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장 찍어달라고 이 경찰관들이 가지고 왔는데 그 당시 공안부장으로서 그 서류만 딱 보고서도 이거는 바로 화장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제가 보니까. 저도 몇십 년 한 검사한테 그 당시에 그래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예. 그래서 그동안에 업무 연락도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한테 못할 소리가 어디 있느냐. 좀 얘기 좀 다 털어놓으라 했더니 고문은 안 했습니다. 말도 고문 얘기도 안 했는데 고문은 안 했습니다 이래요. 그리고서요? 쇼크로 죽었다. 그러니까 계속 털어놓질 않았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심장마비로. 또 어떻게 보면 심장마비도 고문하다가 당하는 수도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 두 분의 얘기가 갈팡질팡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척 한눈에 이건
어떤 종류의 그 고문을 했는지는 몰라도 결국은 고문 때문에 죽은 건 틀림없겠다. 그렇구나. 그래서 화장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화장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돌려보내면서 이건 내가 내일 밝은 낮에 정식으로 변사사건 발생 보고서를 써서 예. 가져와라. 근데 변사사건 발생 보고서는 거기서 대공경찰이 쓰는 게 아니고 관할 경찰서장이 명의로 하는 겁니다. 예, 용산경찰서장 이름으로 그걸 가져와라. 예. 그래서 돌려보내면서 예. 그냥 돌려보냈다가는 저 완강히 하는 태도로 봐서는 저희는 그냥 내일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사체가 없다. 어디 갔느냐. 화장하고 말았다. 아,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자기 둘은 거기 와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다른 제3의 경찰관이 뭐 잘 모르고 했다. 이래버리면 큰일이죠. 핀잔이나 받을 일이지 예. 큰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체 보존 명령을 했어요. 아. 여기 지금도 사체 거기 있느냐 네. 확인해보고 있다 하니까 보존. 예. 보존 명령을 예. 내리고 예. 내일 정식으로 용산경찰서장이 변사사건 발생 보고서를 가져와라. 예. 그래서 그 다음날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날 가져오기까지 예. 그날 밤 사이에 예. 여러 곳에서 뭐 전화도 오고 협박도 오고 그랬습니까? 그건 당연하죠. 어디서 왔어요? 그 어디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요. 저와 아는 사람들 또는 또 중간중간 가면서 이제 인연을 맺은 사람들한테서 이렇게 전화가 오는데 어디가 그러면 압력의 시발점이냐? 예. 그건 청와대예요. 청와대. 예, 또 안기부고. 최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했나요? 저한테 바로 한 게 아니라 저한테 아는 사람들한테. 그럼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관심이 크다. 그건 이제 그 용어도 나옵니다. 그럼 네. 그건 누구냐면은 치안본부장. 또 강민창 당시 치안본부장. 강민창 본부장. 그다음에 또 대공처장 하는 박처원 씨한테 예. 옵니다. 예. 그럼 그 사람들이 아이고 뭐 공안부장 선에서 지금 잘 안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면 청와대 쪽에 있는 데서는 또 이제 거기다가 압력 넣다가 안 되면 우리도 내부에 뭐 장관 총장이 있으니까. 법무장관, 예. 검찰총장. 예.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은연중에 그거 대학생 하나 죽은 거 가지고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라. 지금 네. 시국이 개헌이냐 호헌이냐 하는 것도 있고 또 그러니까 직접 서울지검 공안부장의 직속 상관들한테 또 얘기를 해서 연락이 온 거죠. 예, 연락하니까 그분들이 그거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느냐. 그래가지고 그날은 넘어갔어요. 넘어간 게 뭐냐면 이제 이 사람들한테 내일 가져오면 내가 정식으로 변사 사건으로 처리를 해서 부검 여부를 결정하겠다. 예, 일단 하루를 번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다음 날 이 변사 사건 발생 모습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검사장한테 갔죠. 네. 저 이제 북쪽 상관이니까 그분이 참 잘해주셨어요.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공안부장 얘기 들어보니까 나도 고문에 의심이 간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 고문이다 딱 얘기는 안 하시고. 의심이 간다. 의심이 간다. 그럼 공안부장이 알아서 하라. 아. 저한테 이렇게 아주 그냥. 재량권을 준 겁니까? 예, 재량권을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부검 명령을. 예, 근데 부검 명령 하는데 그러려면 부검을 그 시신을 경찰병원에서 저 영안실에 둬 놓고서는 내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부검을 하기 위한 사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온 거죠. 네. 받아서 이제 처리를 하는데 그다음부터는 원래 우리 그 검찰 업무 처리에 변사 사건 발생할 때는 그것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형사부 검사가 합니다. 네. 뭐 공안부가 형사부 안 한다 이거죠. 공안부에서 그런 걸 하게 되면 우선 공정성의 의심이 갈 수도 있습니다. 의심이 가는 겁니다. 예. 또 대공경찰이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형사부 당직 검사를 배정해 주셨어요. 우리 정구영 검사장님이. 그래서 누가 했나 보니까 용산경찰서 담당하는 부서가 형사 2부입니다. 네. 2부의 그날 당직 검사. 안상수 검사입니다. 안상수. 예. 과거 새누리당 대표까지 했던. 물론이죠. 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저한테 배속을 시켜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병원에 있는 시신을 그 억지로라도 해서 이건 저기 한양대학병원으로
옮겨서. 그때 왜냐면 영화에도 보면은 그 시신 가져오라고 막 몸싸움하고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 경찰병원은 왕십리에 있었기 때문에 네. 왕십리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한양대학 병원이거든요. 그게 왔어요. 그것도 안 내놓으려 하는 걸 제가 그랬죠. 아니 그 경찰에서 조사받다가 죽은 사람인데 그래서 지금 고문 여부가 가장 그 중심적인 키포인트인데 네네. 그것을 경찰병원에서 부검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부검을 하면서 예. 경찰병원 의사가 나와서 집도를 하고 거기서 또 경찰 산하에 있는 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황석준 박사가 이제 그때 거명됩니다. 그렇죠. 그 법의가. 그래서 그분이 나와서 만일 한다면 어찌됐건 그 부검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믿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죠? 한양대병원으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하는데 정식 부검을 하고 정식 부검을 하는데 그대로 뒀다가는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장소만 경찰병원에서 일반 병원으로 왔다는 것 뿐이지 예. 거기 집도한다는 사람은 똑같은 경찰 의사 그렇죠.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황석준 박사 이렇게 하니까 제가 또 전화를 했어요. 한양대학 부속 병원장한테. 뭐라고요? 부검 경험이 많은 의사 한 사람 좀 지원해달라. 민간 의사를 자기네 병원 의사 참가시키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또 고맙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 사람이 부검을 한 겁니다. 그 부검하면서부터 이제 제가 그 안검사를 파견해서 감독하면서 거기서 특이한 소견이 나올 때마다 적어라 전부 다. 의사가 보는 데서. 그리고 그 의사한테 사인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래 완벽하게 해놓으니까 꼼짝을 못하죠. 완벽하게 그래서 사인이 아니 사인을 물금으로 나왔더라도 그 당시 그 돌아가는 분위기는 덮어버릴 수 있으니까. 덮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현장에서 다 메모하고 사인까지 받아서 또 그리고 제3자인 한양대 병원 의사도 거기 있고. 그랬군요. 그래서 그게 지켜진 겁니다. 저보고 그래요. 너 왜 이렇게 독하게 그렇게 말하냐. 이번에 저는 고문 근절을 위해서 인권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는 수사기관에서도 함부로 고문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려니 그걸 갖다가 제대로. 자, 그날 그런 일들을 하실 때 처음에 이제 그 화장하는 거 동의 못하고 시신 보존 명령 내리고 변사사건 발생 보고서 가져오라고 하고 그리고 부검 지시하고 시체도 안 주려고 하니까 압수수색 영장까지 받아가지고 그다음 민간 의사까지 참여시키고 이런 일들을 쭉 하시면서 나 이러다가 이제 검사 옷 벗겠구나라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옷 벗을 각오를 했죠. 제가요. 솔직히 검사로서 검사에 임관된 뒤로 남들 하기 어렵다는 공안부장까지 했으면 서울지검 공안부장 아주 좋은 보직이죠. 그렇다면 내가 더 이상 욕심 할 만큼 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표 내라면 사표 내고 너희 혼 좀 날아가면 또 끌려가지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각오를 하고 하셨다. 각오를 했죠. 나는 이제 검사 옷 벗을지도 모른다. 어디 끌려갈지도 모른다라고 각오를 하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그날 그 하루 사이에 이거의 고문의 진상은 밝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시면서 그 일이 우리나라의 민주화의 결정적 어떤 계기가 되리라는 생각은 하셨어요? 그거는 생각을 제가 했지요. 왜냐면은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어느 특정한 사람이 고문당해서 죽었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민주 절차에 어긋나는 짓이거든요. 그럼요. 어디 사람이 잘못해서 그 상황을 처벌받으면 몰라도 그게 어떻게 그게 사람이 죽는다는 것까지 우리가 용인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당시 상황은 고문도 많이 그게 일어나고 있었고 그다음에 더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의문사가 또 많았어요. 그러니 제가 앉아서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려면 형사 절차, 사법 절차도 민주화돼야 된다. 말은 거기에 헌법에 적혀 있고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어도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된다면 안 되는 거지요. 제가 그것을 막아야겠다. 그 원칙을 세워야 되겠다. 그걸 막는데 내가 저 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표 쓰고 나가든가 끌려가서 조사받든가
그렇게 하고 나도 해야 되겠다. 해야겠다. 그래서 만일 이게 이제 되면은 그게 민주화의 단초가 되는 거죠. 네. 자, 그 당시에 이제 최한 변호사님의 그런 결단으로 완전히 그 미궁에 빠지고 그냥 화장 처리될 뻔한 것을 의문사로 끝날 일을 그것을 이제 밝혀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치안본부 쪽에서 이제 이 진범을 다 감추고 뭐 이런 과정들이 쭉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 이제 이 영화에도 등장을 합니다만 옥중에서 이부영 전 의원이 교도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외부에 있는 김정남 씨를 통해 가지고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으로 가고 뭐 이 과정은 직접 관여는 안 하셨습니다만 제가 그건 관여를 안 했고 그걸 또 관여하는 걸 위해서는 싫어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망 원인만 네가 밝혀냈으니까 그다음에는 뭐 형사부에서 너는 손 떼고 형사부에서 하라 하니까 형사부에서 자기들이 직접 해야 되는데 또 그러고 뭐 다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경찰에 주소로 보냈어요. 당신들이 초동수사, 초벌수사를 해서 우리한테 보내라. 그러니까 그렇게 엉망이 된 거예요. 그게 거예요. 바로 경찰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명인데 둘로 축소하고 그러니까요. 셋을 빼버렸지 않습니까? 이래 놓으니까 검찰이 도와줬다. 경찰이 축소하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일부 보도, 언론 보도도 하지만 결국은 검찰하고 경찰이 똑같이 처음에는 은폐하려다가 한통속이다. 안 되니까 그다음에는 이제 축소 조작을 해서 똑같다. 그래서 우리 검찰도 한동안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부영 전 의원 그리고 김정남 씨하고 우리 최한 변호사님하고는 서울대 정치학과 동기잖아요. 그게 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터지고 난 뒤에 어떻게 우리 친구들끼리 이렇게 한 거지 처음부터는 알았더라도 그렇게 못하죠. 참 정말 참 그러니까 이상한 게 딱 맞아 들어갔어요. 훌쩍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참 오늘날 우리 사회는 30년 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졌습니까? 좋아졌다고 봐야죠. 우선요. 그와 같은 종류의 물고문이라든가 이런 참혹한 고문이라는 게 사라졌잖아요. 사라졌고 그다음에 어떻든 그 당시에 이제 공안 학원에서는 뭐 386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계속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그 뭐 그런 주장은 어느 정도 좀 서서히 풀어주는 상황이 되는데 그때도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친 거는 올림픽입니다. 올림픽 때 너무 심하게 할 수는 없다. 요즘 젊은이들이 1987 영화 자기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그런답니다. 젊은이들한테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 뒤늦게라도 그 젊은이들이 그 당시에 민주화운동이라는 걸 아주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그 뜻을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그 자세를 갖도록 하는 데는 이 영화의 공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영화가 제작되기 전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보면 저도 참 안타까운 게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라는 걸 서서히 전부 다 잊혀가는. 그랬죠. 그리고 지금 뭐 50대까지는 대학생이 아니었거든요. 30년 전에는. 대학 1학년이라 해도 50일 텐데. 그러면 그 밑에 40대 아래는 전혀 모르는 거죠. 초중고등학교 아니면은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지금 볼 때는 그렇습니다. 박종철 열사하고 이한열 열사의 죽음이 우리나라 민주화에 단초를 제공해서 문을 열어준 게 아니냐. 기폭제가 됐지. 그렇게 되고 그리고 저도 저와 참 그런 죽음을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그런 고문 못하게 해서 사람을 살려놓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민주화의 그저 젊은 민주화 영웅이었다 하는 말이라도 나중에 그 학생들이 듣게 된다는 것은 제가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말 듣도록 하는데도 또 조그마한 기회라도 했다는데 의미가 있어서 이제는 그걸 젊은 사람들은 쭉에서 이제 배우면서 참 인간이 되도록 노력하고 어느 부서에 가더라도 우리가 이 과연 우리 헌법적 가치를 그것도 보장하고 또 일반 법치주의, 민주주의라는 건 또 중요한 게 법치주의거든요. 거기에
맞도록 우리가 초신도 하고 알겠습니다. 감시해야 되겠다. 거기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예. 과거를 기억하면서 예. 바르게 살도록 하자. 맞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환 변호사 함께 만났습니다. 예.